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12월의 어느 날 경기도의 한 잡화점에 인상적인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답니다. 이거요. 이거 사가지고 왔는데 사심이 한참 서 있더라고요. 심사숙고 끝에 손님이 집어든 건 회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고르고 나서도 이상하리만큼 오래 망설였다는데요.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드디어 결정을 내린 듯 칼을 샀습니다. 계산을 끝낸 뒤 가방 깊숙이 칼을 넣어가는 모습이 어쩐지 찜찜했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119에 심상치 않은 신고를 해왔습니다. 누가 출연한지 몰랐어요, 저는. 화장실 문이 잠겨있으니까 열어서 봤더니 소녀가 안에 같이 들어있었어요. 잠겨있던 화장실 안에는 할머니가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데요. 처음엔 할머니 옆에 있는 손녀, 거실에 서 있는 며느리, 그리고 신고를 한 손자 중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누가 찌른 거냐 했더니 본인이 찔렀다. 칼은 저기 있다라고 담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13년 전에 이혼한 전 며느리였습니다. 배를 2회, 옆구리 1회. 다행히 피해자가 복부 비만이 심해서 비만이 아니었으면 아마 장기 손상으로 인해서 아마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일 전 한 잡화점에서 회칼을 사간 손님이 바로 전 며느리 강 씨였던 겁니다. 강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전 시어머니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수면 유도제를 탄 쌍화탕을 건넸다는데요. 시어머니가 잠든 틈에 살해하려 한 겁니다. 피해 할머니는 다행히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어머님 몸은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너무 그러지. 자꾸는 안 되지. 가지마 보면 우리 여기 미쳤나? 사고 나기 전에 며느리랑 관계가 어떠셨는지. 이상이 없었고 애들이 있으니까 서로 살기만 원했었죠. 그런 뿐이에요. 그럼 뭐 고부 갈등이 있었다거나. 없었어요. 그러고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 눈치 챘게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척을 질 일이 없었답니다. 고부 갈등도 없었고 아들 내외가 이혼한 뒤론 강 씨와 왕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피의자 강 씨가 할 말이 많다면서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전 남편 의처증이 있어 저를 꼼짝 못하게 하고 가게에서 가다 놓고 괴롭히고 저를 갖다 두들겨 패고 그랬어요. 나가서 술 먹고 오면은 말같이 다른 소리 하면서 그냥 두들겨 패고 그랬어요. 많이 두들겨 맞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많이 아픕니다. 어디가 좀 안 좋으신데요? 안 좋은 데가 많아요. 제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리 관절도 안 좋고 심장, 합심증, 부전증, 그리고 천식, 감기는 저하, 비염, 꽃가루 알레르기, 심장도 투석해야 된대요. 상습적인 가정폭력의 후유증으로 수많은 병을 앓고 있다는 강 씨. 남편분한테 폭행 당하신 거는 13년 전 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전 남편이 더 원망스러우신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우신가요? 전 남편이 더 엉망스러운데 범행 대상이 시어머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어머니도 아들 말만 믿고 아들이 잘못한 걸 갖다가 거꾸로 저한테 뒤집어 씌워서 얘기하면 시어머니가 같이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위자료를 저는 한 푼도 못 받고 이 사람 앞으로 돼 있는 게 없어서 빈손으로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데리고 갈게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몰래 찾아가 만나야 했다는데요. 전화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래서 안 되면 제가 그냥 내려가서 학교님을 쫓아다니면서 한 2-3시간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 다 사내기도 하고 이제 찜질방 가서 데리고 오다가 보내기도 하고. 강 씨는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을 떼어놓고 살다가 작년에 한 1년인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데리고 살았었어요. 1,000만 원인가를 전세돈에서 빼서 아이들 위해서 썼더라고요. 학원비도 내고 먹을 것도 사서 먹이고 입히고. 함께 살면서 당시 고3 수험생인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강 씨. 아이들이 대학교에 입학하자 집을 학교 근처로 옮길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1년 반 만에 할머니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린 어렵게 강 씨의 전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거. 그리고 그 할머니가 뭔 죄가 있냐고 애들 그 와서 키워준 적도 더 있냐고. 아버님한테 너무 잦은 폭력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천식의 폭력으로 생기는 겁니까 그게? 강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랍니다. 또한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흥분하는데요. 이혼하고 났을 때 그때 애들 둘을 길에다 놓고 간 거야. 그 집 앞에 길 앞에.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 집에다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떠난 게 아니라 강 씨가 시어머니 집 앞에 아이들을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혼을 하신 이후에 전혀 아버님하고는 왕래조차도 없었던 건가요? 저랑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애들 제가 키웠어요. 이혼한 지 11년이 지난 2014년의 어느 날 전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답니다. 연락도 없던 전부인 강 씨가 느닷없이 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난 거야. 이제 이걸 또 데리고 간다고 애들을 지가 키운다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또 할머니가 야 그 자식인데 뭐 가서 뭐 보낸다고 저기 하겠냐. 아무래도 엄마가 키우는 게 낫지 않냐. 나를 설득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이제 올려보내게 됐어요. 아이들을 못 보내겠다는 전 남편을 설득한 건 시어머니였답니다. 엄마 품이 그리울 아이들을 생각해 양육권을 넘겨줬는데 아이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연 할머니와 살겠다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제일 억울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전화 이간질 시켜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 누가 아이들을 이간질을 시킨 거죠? 시어머니가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느끼고 알고 있기에 우리는 딸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과 본인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 시킨다. 아니 저희 할머니는 오히려 네 엄마니까 니네 알아서 하라고 못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맘대로 하게 해주셨거든요. 오히려 엄마가 이간질 시켰죠. 제가 엄마한테 갔을 때 아빠 전화도 못 받게 하고 할머니랑 언니 전화도 못 받겠어요. 그거 아닌데 아빠 욕을 하니까 뭐라? 아빠 욕을 막 술 먹고 폭행하고 애들 괴롭힌다고 이런 식으로 13년 전 그 얘기를 네 자주 싸웠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으니까 나왔죠. 엄마 강 씨가 매일 13년 전 얘기를 하며 아빠를 욕했답니다. 이런 엄마에게 지친 아이들이 스스로 집을 나왔다는데요.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모르잖아요. 철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자기네들이 힘들었는데 나를 왜 안 데리고 갔나 하면 엄마가 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힘들었으니까 먹을 것도 없이 지 혼자 먹고 놀러다니고 씨가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우유도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변명만 늘어놓는 강 씨. 아이들 얘기가 계속되자 갑자기 인터뷰를 거부합니다. 강 씨는 아이들과 헤어진 뒤 채 1년이 되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3년 동안 본인이 모든 관심을 쏟았던 것이 아이들이었어요. 그 실제로 자기가 현실적으로 데리고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을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13년 동안 목표로 해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삶의 전부였던 아이들이 강 씨를 떠난 것이 분노의 시발점이 됐을 거랍니다. 시어머니한테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그만큼 고생시켜 주셨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서 같이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십시오. 유학 보내주십시오. 이상하게도 강 씨는 자신이 주기로 했던 시어머니에게 아이들 유학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된 것이다라고 이 동일시를 한 거죠. 그 보상의 방법이 바로 유학이다. 최종적인 결론은 13년 전에 내가 맞아서 그때부터 인생이 틀어졌다. 끊임없이 13년 전의 기억에 회귀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단 한 걸음도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는데 그래서 남편은 두렵고 그러니까 이 만만한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할머니다. 강 씨는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상처받은 아이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13년 동안 외롭고 괴롭고 아팠다는 강 씨. 그동안 그녀를 괴롭힌 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